안녕하세요. 락스이재배 김동주 강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보시면 현재 모집 중인 강의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제 강의를 직접 듣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링크를 클릭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그린컴퓨터 종로학원에서 담당자분이 친절하게 안내를 드릴 거예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해보시면 상담 신청하기 설문 폼이 있고요. 여기 간단하게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과정 상세에 보시면 본 과정에서 다루는 교과목 배우실 수 있는 내용들이 안내가 되어 있어요. HTML, CSS 기초부터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백엔드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SQL,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 웹 앱 만드는 개인 프로젝트와 부트스트랩, 그리고 리뉴얼 프로젝트, 팀 프로젝트인 리뉴얼 프로젝트, 그리고 메인 프로젝트인 백엔드와 연동되는 학습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으로 해서 설계가 되어 있고, HTML,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리액트, 그리고 뷰까지도 다뤄서 앱을 만드는 다양한 과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상담 신청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지금 작업을 어디에다가 다 했냐면 앱뷰에서 로드되어 있는 누구한테 헬로 월드는 컴포넌트 안에다가 다 넣었거든요. 상당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하고 싶어요. 분리를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지금 메뉴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 메뉴요. 이 메뉴에다가 우리가 지금 기본 문법 메뉴 핵심 가이드에서 보면 우리 여기 있는 거 본 거거든요. 템플릿 문법. 요거 하나 본 거란 말이에요. 템플릿 문법은 이런 걸 할 수 있었다라는 걸 페이지로 구분해서 연결을 합시다. 그러면 앞서 얘가 연결되던 방식 우리 파악했었잖아요. 여기 about을 클릭했을 때 about이 나왔던 이유 다시 한번 볼게요. 앱 뷰 보고 있고 내부에서 여기에 링크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하나 더 만듭시다. 이름을 템플릿이라고 해볼게요. 템플릿 문법이라고 할게요. 템플릿 문법. 그럼 여기다가 주소 표시줄에다가 뭐가 찍히면 템플릿이라고 찍히면 이라고 해볼게요. 라우터를 이용해서 페이지를 구분해 볼까 합니다. 앱 뷰에서 라우터의 링크를 하나 더 추가해 주세요. 알았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주소 표시줄에 이게 들어오면 누구랑 연결해 라는 게 어디에 있었냐면 소스 안에 라우트 안에 index.js에 있었어요. 해당 페이지를 열어볼게요. 라우터군요. 라우터 안에 index.js 볼게요. 자, index.js에 가서 지금 요 about이 연결되는 모양새를 보면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죠. 소스 안에 라우터 안에 index.js 보고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해당 페이지로 연결하는 걸 설정하는 거구나. 그죠? 복사할게요. 콤마부터 해서 복사했고 붙여넣기 합니다. 우리 아까 이름이 뭐라고 돼 있었죠? 이름을 템플릿 요거라고 했어요. 주소 표시줄에 템플릿이 들어오면 템플릿 이름으로 여기에다가 네임을 적을 건데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지금 얘들 문법을 보면 이 이름이 대문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안 지키면 제가 이거를 템플릿의 뷰라고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소문자로 한번 써볼게요. 템플릿의 뷰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저장을 하면 얘가 불러올 때 에러라고 해요. 여기가 이중 단어를 분명히 쓰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렇게 하고 한번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다 소문자로 썼어요. 뷰스 안에 템프 뷰라는 뷰 페이지로 연결하라고 했어요. 컴포넌트는 얘야 라고 해서 설정을 해줬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어디에 가서 뷰에 가서 이거 만들어야 되겠죠? about을 복사해서 만들게요. about을 복사해서 만듭시다. 뷰스 안에 가볼게요. source 안에 뷰스 안에 about view 얘를 복사해서 파일 이름이 뭐였죠? 좀 전에 템프의 뷰였거든요. 파일명을 바꿔볼게요. about view의 카피를 템프의 뷰라고 해보겠습니다. 왜 경고가 안 나오지? 이거 쓸 때부터 경고가 나오던데? 그럼 페이지 연결 잘 되나 볼게요. 네. 자, 여기다가 템플릿 페이지라고 해볼게요. 제목 넣어주세요. 템프 뷰에다가 템플릿 해줬습니다. 자, 다시 바뀐 거
확인하겠습니다. 앱뷰에 가서 링크 하나 추가했고요. 이 주소로 들어왔을 때 어디로 연결될지 이렇게 추가해줬고요. 뷰 원래 없었는데 above 뷰를 복사해서 템프의 뷰를 화면과 같이 만들어요. 자, 템프 뷰 해서 지금 보시면 못 읽어와요. 자, 여기 템플릿 문법 있어요. 링크가 안 먹는군요. 여기 about도 안 먹네? 잠깐만. 홈도 안 먹고요. 콘솔에 에러 있나 볼게요. 예, 그래도 컨벤션을 좀 따를게요. 예, 컨벤션을 좀 따르겠습니다. 다시 앱뷰에 가볼게요. 앱뷰에 가서 템플릿, 여긴 고칠 거 없고 index.js에 갈게요. 얘들의 컨벤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템프의 v에서 대문자를 그렇게 해주시고 뷰에 가서도 파일 이름을 템프의 view라고 해서 컨벤션을 따릅시다. p와 v를 대문자로 바꿨어요. 브라우저면 다시 볼게요. 다시 보시면 여기 이렇게 메뉴가 생겼고요. 이제 템플릿 문법을 클릭하면 템플릿 페이지, about 페이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좀 전에 작성했던 이거를요. 통째로 다 여기로 옮겨 놓으려고요.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보기 싫어서. 보시면 프라보너에 보면 컴포넌트 네임은 should 해서 뭐라고 돼 있냐면 should always be multi-word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고는 뜨고 있었어요. multi-word라고 해서 대문자로 구분을 해서 이중 단어로 해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린트 우리가 아까 설치한 ESLint가 그걸 알려주고 있었어요. 에러는 아니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앞서 여기에 작성했던 모든 코드요. 여기 hello 뷰였나요? hello 뷰에 작성했던 것들을 모두 잘라서 1위로 옮길게요. 여기 about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about을 복사했으니까 그랬던 거고 사실 뭐 반응형 할 생각은 없지만 레이아웃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공통으로 쓰려고요 이제. 자, 얘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min with 1024 그러니까 화면이 1024로 늘어나면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즉 가로 배치하자 라고 되어 있고 좁으면 지금 이렇게 해서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얘가 늘어나면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CSS고 자 여기에다가 제목 밑에다가 앞서 작성했던 여기에 우리 연습했던 거요. 다 잘라와서 1위로 옮깁시다. 박스에 있던 게 아까 어디 있었죠? 헬로 월드 뷰에 있었어요. 헬로 월드 뷰에 있던 거. 이 템플릿 안에 있는 거 모두 복사해서 제목까지 여기 HR 해서 앞서 우리가 raw HTML 작성했던 부분 그거 잘라서 옮깁시다. div 받는 거 있어야죠. 자, greeting하고 이렇게 있는 상태만 남기시고 코드 잘랐어요. 그 자른 코드를 템프의 view 파일에다가 옮길게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합시다. 이렇게 다 가져와 주세요. 좀 전에 작성했던 새로 생성한 템프의 뷰의 뷰로 옮겨주시고 변수 작성한 거, 함수 작성한 거 위에 있어야죠. 그거 아까 헬로 월드 뷰에 여기 상단에 있는 스크립트요. 모두 복사할게요. 상단에 있는 스크립트 모두 복사해서 템프의 뷰의 상단에도 스크립트를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그대로 옮겨 주십시오. 옮겨 주시되 여기에서는 프롭 속성이 없거든요. 이건 지울게요. 우리가 지금 hello world view 파일에서 상단의 스크립트에 있던 코드 그대로 복사해 왔고 이 부분은 지금 없으니까 지우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지울게요. 자, 그러면 hello world view에 가서는 원래 프롭 속성으로 받은 거 제외하고 우리가 추가했던 건 모두 지울까요? hello world view입니다. hello world view에서는 const에서 우리가 직접 입력했던 변수랑 함수들 모두 지워주세요. 이렇게 hello world view에는 원래 있던 요 녀석만 남기고 지웠습니다. 템프의 뷰 다시 볼게요. 템프의 뷰에는 const에서 raw html부터 해서 앞서 작성했던 on submit 함수까지 있고
그다음에 제목 밑에 우리가 작성했던 것들이 모두 있게끔 가져왔습니다. JIB 하나 아까 잘못 가져온 거 있었네요. 지웠어요. 자, 그럼 이제 페이지를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얘가 기본적으로 안 나오고 링크를 클릭했을 때 템프의 뷰가 나오겠죠? 지금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있어요. 홈일 때는 이렇게 해서 아까 다큐멘테이션 하나만 남겨놨죠? 홈, about, 그 다음에 템플릿 문법에서 앞서 우리가 연습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좀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매뉴얼을 보고 반응형이라는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매뉴얼에 가서 이제 요거 하나 우리 이제 기본 문법 확인했고 이제 반응형 기초를 볼 건데 여기 반응형이 그 반응형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responsive의 그 반응형이 아닙니다. 얘가 이거 영문으로 보면 영문으로 된 거 영문으로 된 페이지를 보고 있고 여기에서 get started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두 번째 우리 지금 template syntax 템플릿 문법 본 거고 그 다음에 볼게 reactivity fundamental에서 reactivity 반응의 기초 이거 보는 거예요. 얘가 직역해서 지금 반응형의 기초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엔 형을 안 붙이고 그냥 반응의 기초라고 저는 해석을 할게요. 반응형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리스판시브의 너비 뷰포트에 따라서 너비 바뀌는 그 반응형이 아닙니다. 반응은 말 그대로 사용자가 어떤 내용을 바꿨을 때 그 바뀐 게 어떻게 반응해서 화면에 표현될 거냐 그겁니다. 상태 변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상태 관리입니다. 상태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고요. 다시 돌아올게요. 다시 한국어 버전 보고 있어요. 자, 템플릿 기초 보도록 할게요. 반응형 상태, 리액티비티의 상태, 요거 리액티비티의 스테이트. 즉 우리가 리액트에서 스테이트 안에 변수 작업하고 그거 변수의 값이 바뀌는 건 함수를 통해서 바꿨던 그거하고 유사한 걸 이제 뷰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반응 기초 볼게요. 자, 걔를 하려면 일단 뭐가 로드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냐면 ref라는 요 함수를 실행해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훅을 로드해야 된답니다. 자, 여기 써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 건데 지금 이제 우리 reactive state 이 녀석을 볼 거거든요. reactivity. 그러면 앞서 우리가 작성하던 이 프로젝트에서 여기에다가 링크 하나 더 만들 거예요. reactivity라는 링크를 하나 더 만듭시다. 해볼게요. reactivity라는 링크를 하나 만들 거예요. reactivity app view 봐주세요. app view에서 링크 하나 더 추가합시다. 에다가 reactivity라고 할게요. 주소 표시줄에 reactivity라고 들어오면 이라고 바꿔주세요. 추가해 주십시오. app view입니다. app view에 reactivity 추가해 주셨으면 어디 가야 되죠? 주소에 얘가 들어오면 페이지 연결은 어떻게 해라 라는 게 어디에 설정되어 있었죠? 라우터 안에 index.js에 있었어요. 그죠? 거기에 가서 그거 할까요? reactivity 여기 reactivity view라고 할게요. reactivity view index.js에 가서 링크 들어왔을 때 연결될 컴포넌트 설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 뭐 이런 세세한 문법까지는 알 필요 없지만 얘도 지금 다 객체고요. 이 함수 안에 이 컴포넌트라는 프로퍼티 안에 함수를 넣은 거죠. 이 함수는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고요. 그러면 뷰스 안에 reactivity view는 마찬가지 above view를 복사해서 위에다가 스크립트도 있어야 되니까 템프의 뷰를 복사해서 만들게요. 템프의 뷰를 복사해서 reactivity view라는 걸 만들어 봅시다. 템프의 뷰 복사할게요. 이름은 reactivity의 뷰. 설명 복사 좀 할게요. 템프의 카피를 reactivity의 뷰라고 바꿔주시고요. 셋업 안에 있는 건 모두 버리겠습니다. 템플릿 안에는 제목 빼고는 다 버릴게요. reactivity 페이지라고 하겠습니다.
reactivity view, reactivity view, reactivity page라고 제목을 넣어줬어요. 기존의 템프 뷰를 복사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이제 반응, 바뀌어야 되는 것들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다 저장해 주시고요. 페이지 일단은 클릭했을 때 잘 나오나 볼까요? 네, 여기 이제 리액티비티 페이지가 생겼고 클릭하면 리액티비티 페이지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앞서 매뉴얼에 있는 것들 하나하나 참조해서 또 문법을 확인해 봅시다. 사이트 가볼게요. 자, 상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대요. 해당 코드 복사해 주세요. 여기 클립보드 아이콘 클릭해서 복사하십시오. 복사. 됐나요? 복사. 해서 코드에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스크립트 안에다가 넣어 주시고요. 자, 카운트는 지정했는데 걔를 안 썼다라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카운트라는 변수명 에다가 출력해 볼까요? div 카운트라는 변수명 카운트 이렇게 출력해 봅시다. 자, 그러면 초기값 0. 이게 지금 초기값을 지정한 거예요. 근데 그냥 지정하면 걔가 바뀌는 값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ref라는 저 함수를 이용해서 바뀌는 값을, 즉 react로 치면 스테이트 안에 count라는 변수는 0이야 라고 바꿔준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 건데, 그것도 다시 아까 매뉴얼 페이지, 참조 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복사해 볼까요? 이것도 해당 코드 복사해 보시겠습니다. 여기 코드 복사해 주세요. 복사해서 스크립트에 넣어 볼게요. 여기 뒤에다가 넣어 봅시다. 아이고, 여기까지. 예, 세미콜론 지금 다 생략돼 있어요. 넣어 주시겠습니까? 자, 얘 설명을 잘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는 초기 값이에요. 이 상태에선 당연히 뭐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에서 콘솔 볼게요. 콘솔 화면에서 봅시다. 콘솔 화면 보고 있고 첫 번째 6번 라인이에요. 6번 라인에서는 count라는 이 변수 안에 값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보면 ref의 이거 implement인가? 그거 약자인 것 같고요. 이 이름 안에 객체 형식으로 그 안에 value 안에 여기 value 안에 값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카운트 자체가 요 객체고 그 객체 안에 프로퍼티명 value 안에 값이 있어요. 프로퍼티명 value 안에 여기까지만 보면 그래서 7번 라인까지만 보면 0이 나왔겠죠? 7번 라인까지만 보면 0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얘가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나 찍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요 희한한 모양새의 객체명으로 되어 있고 그 객체 안에 프로퍼티명 value 안에 값이 있어요. 이거 지금 바뀐 거 이미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1을 올렸습니다. count의 value에 플러스에서 1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 몇 번 라인? 10번 라인에 보시면 1로 바뀌어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6번 라인에서는 초기값을 원형을 확인해 본 거고 거기에 value가 7번 라인에서 보면 아직까진 0이에요. 이 시점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서 1을 올려줬고 1을 올려준 걸 찍어보니까 1이 나오고 있고 그 값을 그냥 출력해 봤더니 1이 나오고 있어요. 화면 다시 볼게요. 화면에 보면 1이 나오고 있습니다. 콕 집어서 카운트 안에 value라고 안 찍어도 출력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이거를 조금 더 고급지게 버튼을 만들고 값을 올리고 싶은 거예요. 올리고 내리고 버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밑에다가 버튼을 위에다가 만들까요? 위에다가 버튼을 만들어 볼게요. 버튼 태그를 만들고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우리가 아까 V-on 해서 이렇게 클릭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얘를 줄여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at 하고 클릭이라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count에다가 플러스해서 여기서 스크립트를 실행합니다. 다가 증가라고 해볼게요. 자, 증가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면 값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자, 리액트와 다르게 스테이트로 지정한 값을 바꾸는 함수가 따로 없어도 돼요. 바로 바뀌어요. ref로 지정한 값들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숫자가 바뀌는 거 현재하면 요래요.
클릭했을 때 숫자 바뀌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자,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했을 때 일어날 함수를 여기에 직접 넣은 거거든요. 당연히 마이너스 하면 당연히 빠질 거고요. 이거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일을 할 거면 여기에 직접 저렇게 스크립트, 얘를 클릭했을 때 일어날 그 스크립트를 직접 쓰는 것보다는 뭐를 연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냐면 함수와 연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대. 밑에 매뉴얼에 있습니다. 매뉴얼 보고 올까요? 매뉴얼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상태 설정한 거고요. 여기에서 얘 지금 뭐랑 연결하고 있냐면 메서드 마운티드 잠깐만요. 아니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메서드에서 실제로 바꾸고 이건 출력하는 거. 이거는 지금 실행되자마자 이거는 생명주기 함수가 왜 벌써 나오냐? 이거는 넘어가고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요거 생명주기 후기거든요. 이건 마운트가 되자마자 여기 카운트를 찍고 거기에다가 숫자 2로 바꿔주고 하고 있는데 이건 넘어가고요. 재정의하는 것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메서드를 선언해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 좀 해볼까 합니다. 자, 함수를 만들고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일단은 쉬운 거부터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함수를 만들게요. 이렇게 숫자를 바로 올릴 게 아니라 이제 주소가 되어 있던 건 콘솔로 되어 있던 건 다 버릴게요. 버리고 const 함수를 만들어 봅시다. increment라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 함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해서 해주고 count의 값을 하나씩 올린다 라고 해볼게요. 함수를 만들었어요. increment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onClick에다가 얘 넣어주면 되잖아요. 요게 함수명이니까 여기다가 함수명을 직접 이렇게 넣어줍니다. 요렇게. 좀 전에 했던 건 주석 처리하고 따로 만들까요?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낫다? 얘가 더 낫다. 라고 해서 바꿔볼게요. 좀 전에 했던 건 주석 처리하고 add click 해서 클릭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다운표 안에 있는 이 함수를 실행해 라고 했고요. 클릭하면 값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add click 지시 디렉티브에다가 increment 함수를 직접 실행을 했고 클릭했을 때 값이 바뀌는 걸 봤는데 여기서 조금 욕심이 생겨서요. 뒤에 이제 설명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을 확인하고 업데이트가 다 됐을 때 즉 숫자가 바뀐 다음에 뭔가 더 하고 싶으면 그러면 생명주기 함수 전에 뭐가 있냐면 next tick이라는 걸 쓸 수 있대요. 여기에서 매뉴얼에 좀 가볼게요. next tick이라는 부분 봐주세요. next tick 화면 검색했고요. next tick 자, 상태가 변경된 이후에 뭔가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 next tick이라는 걸 쓸 수 있대요. 자, next tick을 이용해서 코드를 조금 더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매뉴얼에 보면 업데이트 타이밍이 있거든요. 자, 이 타이밍을 볼 건데 next tick을 이용해서 타이밍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이거 로드 합시다. next tick 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얘 말고 next tick도 로드 하는 거죠.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콤마로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 increment 함수를 조금 더 바꿀 거예요. 얘가 뭐로 바뀔 거냐면 여기에서 값을 바뀌지 전과 바뀐 후 구분을 좀 해보고 싶어요. 다시 페이지 좀 볼게요. 이 next tick은요. next tick 작성하고 볼 건데 next tick을 이용해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바뀌는 걸 기다렸다가 그게 다 되면 우리가 추가로 지정한 할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뭔가 진행을 됐고 그 진행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기다렸다가 해야 됩니다. 그 기다렸다가 하는 작업을 하려면 얘가 기동기 방식으로 해서 sync를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 해서 값을 한번 찍어 볼 거예요. 콘솔 로그. 자,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안에 데이터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id 좀 추가할게요. id 카운터라고 추가를 해봅시다. div에 id 카운터 추가해 주세요. 자, 뭐 해보고 싶냐면 저 카운터 안에 내용을 찍어보고 싶어요. 카운터 안에 내용.
우리 지금 순수 자바스크립트고요. 저 얘를 선택하는 방법, id 카운트를 선택하는 방법은 다큐먼트 get 또는 퀄리 셀렉터 해도 되고요. get element by id명이 counter. 이거의 내용을 알고 싶어요? 이거의 텍스트 컨텐트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얘가 바뀌었을 때 이 안의 내용, 바뀌기 전에 이 안의 내용을 출력해 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콘솔로 보면, 콘솔로 볼게요. 콘솔에서 지금 8번 라인 보시면 되겠고요. 8번 라인에서는 지금 이거 이제 클릭하면 얘가 작동하는 거니까 클릭을 해봐야죠. 클릭을 해보시면 8번 라인에서는 아직 0이에요. 그러니까 바뀌기 전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0. 그다음에 바뀌는 다음에 구분하고 싶으면 뭘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냐면 얘가 await next tick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여기 지금 하나를 올렸는데 하나 올리기는 걸 바로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행되기 전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얘를 하나 올린 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 반영이 됐나?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아까. 그런 다음에 await에서 next이라는 함수가 실행되면 이 바뀐 거를 다 바뀌는 상태를 기다렸다가 완료된 다음에 누가 실행되냐면 얘가 실행돼요. 즉 여기는 업데이트가 된 이후 업데이트를 기다렸다가 완료된 후 되겠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된 후 뭘 하래요? 얘를 실행하라고 돼 있어요. 콘솔 봅시다. 콘솔에서 다시 클리어해서 깔끔하게 되돌아온 상태고 증가를 눌러볼게요. 증가를 눌러보시면 어때요? 바뀌기 전 상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업데이트가 다 된 다음에 이후의 값도 찍어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1로 바뀌었으니까 내부에서 얘를 클릭했을 때 여기에서 값을 바꾼 다음에 그게 여기에 반영되기 전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반영된 이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wait를 이용해서 비동기 방식으로 값이 업데이트된 이후에 할 일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콘솔을 이용해서 이 템플릿이 실행되는 시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콘솔 로그 여기에다가 이 템플릿이 실행되는지를 보려고요. 템플릿 실행이라고. 템플릿 바로 밑에다가 콘솔 로그에서 실행해 봐주세요. 자, 그러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템플릿이 일단은 실행이 돼서 화면에 당연히 UI가 나오는 거죠. 그죠? 콘솔 볼까요? 콘솔을 보시면 새로 고침 해볼게요. 새로 고침 했을 때 지금은 새로 고침하면 새로 고침 했고요. 새로 고침 한 걸 보면 지금 여전히 0이에요. 초기 값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 다시 화면 좀 볼게요. 얘 말고 내가 어디에 놓은 거야 지금? 여기 말고요. 리액티비티에 넣을게요. 리액티비티에 넣겠습니다. 리액티비티에 콘솔 러그 해서 넣어주시고요. 다시. 자, 새로 고침을 했고요. F5 눌러서 새로 고침했어요. 그러면 지금 템플릿이 실행됐습니다. 그러면 초기값 0으로 지정한 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아직 얘는 실행 안 됐죠. 당연히 얘는 언제 실행돼요? 우리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실행된단 말이에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버튼을 클릭하면 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컴포넌트가 재실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반영되고 있어요. 자동으로 이 값이 바뀌면 여기에 있는 걸 다시 렌더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템플릿에 있는 것들을 다시 렌더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여기에 값이 바뀌면 우리가 위에서 지정했던 저 카운트의 값이 바뀌면 템플릿이 다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보여드린 거냐면 이것만 단순히 값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 템플릿 자체가 다시 실행됐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 실행되고 여기서 0, 1 이렇게만 바뀐 게 아니에요. 지금. 됐나요? 자, 얘 말고도 ref 말고도 우리가 초기값을 설정하고 그걸 변경하는 방법이 또 있대요. 매뉴얼 좀 볼게요. 매뉴얼에 보시면 영문판 볼게요. 영문판에 reactive가 있어요. 자, reactive를 보시면 자,
스테이트 값을 설정하고 걔를 바꾸는 또 다른 방법은 reactive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 있답니다. reactive랑 좀 전에 ref랑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reactive 추가 어떻게 한답니까? 이렇게 할 수 있대요. 영문판 봐주세요. 영문판에 링크 드릴게요. 영문판에서 essential 핵심 사항에서 reactivity fundamental 반응의 기초 부분 보고 있어요. 거기서 중간쯤에 reactive 보고 있습니다. REF랑 되게 비슷한데 결정적으로 값을 확인할 때 얘가 조금 달라요. 그 부분을 확인해 볼까 합니다. reactive. 자, 일단 추가부터 할까요? 여기 reactive 추가 reactivity 뷰 보고 있고요. 상단에서 next thing 옆에다가 reactive도 불러옵시다. reactive. 앞서 거 count랑 비교하기 위해서 변수명을 따로 만들고 해볼게요. 자, 좀 전에 코드 여기 있는 거 보고 있어요. 앞서 제가 next tick 했던 것도 여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 했던 거고요. 얘는 지금 ES6가 아니라 이전 모듈로 했는데 저는 ES6로 바꿨던 거예요. 참고하시고 reactive 여기 설정 초기값 설정하는 부분 봅시다. 요거 복사했어요. reactive의 두 번째 줄에 있는 거 복사해 주십시오. 넣겠습니다. 넣고 count to라고 해볼게요. count to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것도 버튼을 클릭해서 늘리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직접 하는 것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에서 HR 내용의 구분선 하나 만들게요. 버튼 태그 생성해 볼까요? 아까 이거 똑같은 거 할 거예요. 얘를 클릭하면 스테이트 안에 카운터2를 증가시켜라. 이거 count2 증가라고 해볼게요. 그 증가된 게 화면에 출력되도록 밑에다가 div 만들고 해볼게요. count2 찍어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count2 may not exist 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count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냐면 얘가 스테이트 안에 객체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불러올 수 없고요. 스테이트 안에 이렇게 점 찍고 count2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클릭했을 때 잘 올라가고 있는데 앞서 ref 함수로 한 거랑 지금 reactive 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콘솔에서 일단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숫자 올라가는 거 확인됐습니까? 다시 위에 보여드립니다. counter2라고 해서 property명을 counter2라고 초기값을 0으로 설정했어요. 그러고는 걔를 올리는 변수 확인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거요. 아까 count 콘솔 로그에서 count 다시 한번 찍어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콘솔 로그에서 state 안에 count2 찍어볼게요. 어차피 이름이 겹칠 일이 없었겠네. 2라고 안 찍어도 됐었겠네요. 화면처럼 콘솔에서 count와 count2의 값이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 비교해 보려 합니다. 넣어주셨습니까? 콘솔 볼까요? 콘솔을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새로 고침해서 볼게요. 자, 콘솔을 보고 있고요. 스테이트를 찍을 걸 그랬나? 스테이트를 찍을게요. 스테이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다시요. 자,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앞서 ref라는 함수는 refimpl이라는 독특한 객체 안에 value 안에 값이 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proxy라는 객체 안에 값이 있어요. proxy라는 거 객체 안에 count2가 있습니다. 자, proxy라는 건 객체에 직접 접근한 건 아니고요. 객체를 복사해서 그 겉에 객체 안에 있는 값을 복사해서 밖에서도 접근할 수 있게끔 하는 녀석이거든요. 요거 proxy는 여기에 링크 있어요. 링크에 가서 그림만 살짝 보고 올게요. 값을 확인해 봤을 때 여기 보면 proxy랑 그리고 original 아까 ref랑 가져온 거 비교를 하고 있는데 target이라는 객체 안에 test라는 property 안에 o라고 있어요.
얘를 가져올 때 프록시의 테스트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가져오는데요. 이 안에 있는 값의 원형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얘의 뭐라고 해야 되나? 복사본을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안에 원형을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살짝 가져서 밖에서 불러올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이 프록시를 이용해서는 요 안에 값을 바꾸진 않습니다. 가져오기만 해요. 못 바꿔요. 여기 살짝 바운더리, 여기 프록시라는 바운더리 안에 이 값이 동동동동 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를 밖에서 접근해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값을 밖에다가 띄워주고 그 값을 밖에서 요 표면에 있는 이 값을 밖에서 출력할 때 프록시라는 요 객체로 해서 감싸서 가져온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찾아서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지금 일단은 값을 가져와서 출력하는 부분 한번 봤고요. 그러면 고치는 것도 한번 보긴 할 거예요. 프록시가 일단 저런 그림이 있다라는 건 그냥 머릿속에 그런 게 있더라라고 봐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매뉴얼 좀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값을 가져와서 클릭했을 때 바뀌는 거 해봤는데요. 얘도 마찬가지 함수를 이용해서 똑같이 바꿀 순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매뉴얼 좀 잠깐 볼게요. 리액티비티에서는 직접 해서 이렇게 카운트를 바꿔서 화면을 출력하는 거 말고 지금 보면 직접 바꾸지 않고요. 직접 바꾸지 않고 여기 있는 값을 별도로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배열에 담고 있어요. 객체에 담고 그걸 바꾸고 있습니다. 직접 못 바꿔요. 직접 못 바꾸고 복사본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끄집어내서 바꾸고 있습니다. new map에서 새로운 맵을 이용해서 기존의 값을 가져와서 맵에다가 바꾸고 그 맵에 있는 값을 가져오고 있고 get으로 바꾸고 있고요. 그러면 set으로 해서도 값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뭐 내용이 별거 없어서 그냥 이 두 개 지금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값을 가지고 올 때 REF로 가져올 수도 있고 reactive로 가져올 수도 있구나. 근데 REF로 가져왔을 때는 희한한 객체 안에 값이 이렇게 value로 찍을 수가 있었고 프록시로 가져온 거는 값을 찍을 때 이렇게 해서 값을 확인할 수 있었더라. 네, 그 정도만 일단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얘와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값이 바뀌는 거, 그 정도만 확인하고 리액티비티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